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앞서 올렸던 파워비츠 프로 리뷰 첫 번째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점 파워비츠 예약 판매 직구를 신청하셨던 분들께서 제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파워비츠 프로에 대해서 못다한 테스트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나 더 주문한 파워비츠 프로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음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질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받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저보다 먼저 수령을 하시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스티 로즈님께서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 클래식 음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튜버 중에서는 아마도 파워비츠 프로를 가장 목매어 기다리셨던 분 같은데요. 알핀님께서는 에어팟 2세대 출시 소식과 이에 대한 강한 실망감에서부터 파워비츠 프로 출시 소식과 수령 후 음질 테스트 소식을 계속 영상으로 제작하셔서 업로드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알피님의 평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현직 프로듀서이자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파워비츠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지면 더 크게 실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품 수령 후 알피님께서 말씀해주신 음질은 에어팟보다 훨씬 좋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수령을 하셔서 좋은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신 스티브 린 음질은 처음 사용했을 때는 고음의 왜곡이 거슬렸지만 버닌 50시간을 계속 틀어놓아서 음질이 대폭 향상이 되었고 고음의 날카로움도 많이 차분해졌고, 한 가지 팁으로는 이어팁을 오버사이즈로 써야 사운드감이 훨씬 살아나며 통화 성능은 에어팟 2세대에 비해서 연인과 은밀한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며 선명하고 응답 속도도 빠르며 착용감은 안경 모자를 함께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으며 또 이어후크는 인체공학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라는 짧지만 아주 훌륭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내용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더 많은 사례들이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티브님께서 인체공학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수령하고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으니 제가 사용하면서 얻게 된 사용 팁과 테스트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비츠 프로는 사용하다 보니 알게 되었지만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처음 착용하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이어후기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파워비츠 프로는 나사못 원리가 적용되어서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옆으로 착용하는 것과 달리 돌려서 착용할 때 더 편리하고 이어폰을 더 깊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쉬운 착용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어폰 케이스를 열고 엄지와 검지로 미 버튼이 위치한 이어폰 몸체의 상하를 잡아줍니다. 자, 케이스의 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쪽에 한 번씩 착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어폰을 꺼내고 이때 중지로 이어후크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줘서 이어후크가 귀에 잘 걸리도록 해줍니다. 아주 살짝만 밀어줘도 그냥 착용하는 것보다 훨씬 착용하는 게 수월합니다. 후크가 귀에 걸리면 바로 이어폰을 귀에 넣으면서 이어폰을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착용하기도 수월하고 이렇게 돌려서 착용을 해야 이어폰이 더 귀 속에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깊게 넣기 위해서 옆으로 밀게 되면 압축 공기 때문에 귀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살짝 올리시면 이어폰의 공기압이 없이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못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이어후크와 커널 형태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착용 안정성이 높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탈착 시에는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해보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귀에 무리도 없이 아주 좋은 음질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타임 정말 9시간 갈까요? 제가 웬만하면 9시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지만 5시간까지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사용으로 테스트를 해서 음악 감상, 유튜브 시청, 통화 등 모두 5시간가량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배터리는 한 38%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에어팟 1세대의 경우에는 확실히 오전 내내 4시간 정도 착용을 하면 바로 충전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파워비츠 프로는 장시간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또 이렇게 장시간을
사용하면서 착용이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점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파워비치 프로가 한국에 출시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분들께서 청음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음을 하시면서 특히 커널형 이어폰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에어팟과 비교해서 답답한 느낌과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널형 이어폰을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파워비치 프로도 처음 착용을 하고 느꼈던 점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 수영장 물속에 있는 듯한 그 먹먹함 그리고 귓속이 막혀있는 갑갑함 이런 모든 느낌이 참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20분 정도가 지나면 이어팁이 체온과 같아지면서 귀에 답답한 느낌이 많이 풀리고 오히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귀에 꽉 차는 이어팁으로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을 역으로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파워비치 프로의 착용감은 최소 하루 정도는 착용을 해보아야 보다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면 이 점을 참조하셔서 음질과 착용감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비치 프로의 방수 기능은 IPX 4등급을 받았습니다. IPX 4등급은 생활방수 등급으로 300에서 500mm 거리에서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분당 10리터의 물을 10분간 방수할 수 있다는 뜻의 등급인데요. 생활방수 수준이기 때문에 수영이나 잠수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으로 에어팟이 땀에 젖으면 마를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런 점은 파워비치 프로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단 파워비치 프로도 운동하면서 땀이 많이 나면 귀가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타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운동을 할 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물기에는 노출하지 않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이 되고 바닷물과 같은 것에 노출이 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방수에 필요한 고무로 처리된 러버 패킹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고프로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고프로의 배터리 부분이나 외장 커넥터 연결 부위에 있는 패킹이 손상되었는지 모르고 물속에 가지고 가셨다가 고장이 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프로 이외에도 방수 처리된 시계들도 사용 첫 해는 잘 되다가 다음해부터는 충분히 침수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제품 중에서는 아이폰 10부터는 수심 15cm에서 1m에 잠겨서 30분 사용이 가능한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애플의 모든 기기는 침수로 인한 고장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수로 인한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유상 수리로만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바이크를 타면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독자 한 분께서 헬멧을 착용을 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헬멧은 풀페이스 헬멧은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일단 버튼을 사용하기에 불편하고요. 버튼이 안쪽에서 눌리는데 B 버튼을 락해주는 위젯이나 기능이 없어서 그런 점에서 불편합니다. 하프페이스 헬멧에는 착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이어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실 때는 전용 도로와 같은 곳에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시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워비치 프로는 다른 기기와 멀티 페어링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페어링이 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아이폰에 전화가 오면 기기 연결 버튼을 눌러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할 때 전환 속도는 약 3초에서 5초 정도로 신속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용은 가능합니다. 파워비치 프로의 끊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기기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폰이 차량 오디오에 페어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 시동과 동시에 바로 아이폰 페어링이 차량 오디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에서 듣기 위해서는 다시 페어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한쪽만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한쪽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한쪽은 아이폰과 페어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다른 한쪽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착용을 했는데요. 맥북이랑 연동이 되어서 왼쪽은 아이폰 음악, 오른쪽은 맥북에서 나오는 유튜버 재생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기 간의 전환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한쪽씩 사용을 하다가 양쪽을 모두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충분히 수정 보완될 수 있는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파워비치 프로의 펌웨어 정보는 아이폰에서 세팅, 제너럴, 어바웃에 내려가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펌웨어
펌웨어 버전은 1에코 205이고 하드웨어 버전은 1.0.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워비츠를 문득 착용하다가 에어팟을 껴보니 귀가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어팟과 파워비츠 프로 많은 분들께서 무엇을 선택하셔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의 경우는 에어팟을 팔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이나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에어팟이 정말 편리합니다. 파워비츠 프로는 운동시나 좀 더 깊은 음질과 긴 배터리 타임이 필요할 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스턴의 학교들이 졸업 시즌이라서 시내에 차가 엄청나게 밀렸었는데요. 답답한 차에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소음이 차단이 돼서 음악을 들으니까요, 스트레스 레벨이 확실히 낮아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본인의 사용 목적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파워비츠 프로의 당첨자는 아이디 바다바다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신 댓글에 다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와 추천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기기들에 대해서 나눔 행사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